밤늦은 시간,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지은은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문밖에서 들어온 민지가 눈에 들어왔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아, 나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지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로만 여겼던 민지가 그런 고백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끌어안았지만 그 포옹은 어색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너 피곤한가 봐. 앉아봐. 이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진심이야. 오랫동안 숨겨왔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같은 과를 선택하고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었다. 민지는 항상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민지와 함께할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가끔 스치는 손길에 느껴지는 설렘. 설마 나도. 아니, 그럴 리 없어. 지은은 속으로 부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애썼다. 수업 중에도 민지의 시선이 느껴지자 불편했다.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민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왔다. 어제 일, 미안해.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엄마,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어머니는 늘 그렇듯 가족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동생은 시험 준비 중이라고. 지은은 가족의 기대를 떠올렸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부모님의 꿈이었다. 만약 민지와의 일이 알려지면? 지은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관계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집안에서는. 민지는 지은의 태도를 눈치챘다. 지은아, 나 때문에 불편해. 저녁에 방으로 돌아온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많아.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알아.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군인 출신이고 엄마는 교회 장로님. 나 이런 감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민지의 고백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심해왔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애였지만 숨겼다. 대학 와서 지은을 만나면서 그 감정이 폭발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어.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었다. 그 주말, 지은은 집으로 내려갔다.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남자친구는 어때? 소개할 사람 없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 잘 도착했어? 나도 생각 좀 해볼게. 민지의 답장은 빨랐다. 응, 고마워. 기다리게. 지은은 불안했다. 만약 이 감정을 받아들이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가족이 알면? 지은은 밤새 뒤척였다. 다음 주 대학 축제가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부스를 운영했다.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축제 중에 지은의 전 남자친구인 태준이 나타났다. 지은아, 오랜만. 태준은 밝게 인사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꼈다. 저녁 파티에서 태준이 지은에게 춤을 청하자 민지는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지은은 민지를 쫓아갔다. 민지야, 왜 그래?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 태준이랑 다시 사귈 거야? 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지.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태준은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민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두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천천히 알아보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친구 하나가 물었다. 너희 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너무 붙어 다니네. 지은은 당황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걸까? 민지는 걱정했다. 우리 조심해야 해. 하지만 사랑은 숨기기 어려웠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싶었고 민지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민지의 부모는 교회 모임에 데려가려 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수업 후에 함께 산책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한 달 후,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학교를 방문했다. 지은아, 엄마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같이 저녁 먹자.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가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오면 어떻게 하지? 급히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왔어. 나중에 봐. 어머니와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었다. 룸메이트 민지라는 애는 어때? 착한 애야. 지은은 네, 좋은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머니는 보수적이었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여러 번 했었다. 요즘 세상 이상해. 남자 여자가 제 짝을 못 찾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많아.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하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네.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커졌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교회 청년 모임에 나가봐. 좋은 남자애들 많아.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공부하느라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너 나이도 차서 빨리 결혼 생각해야지. 민지는 속으로 울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부모님 알면 날 버릴 거야.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대학 생활 중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지은의 과동기인 수연이었다. 수연은 밝고 사교적이었지만 지은과 민지의 관계를 의심했다. 어느 날 수연이 지은에게 물었다. 너 민지랑 사귀는 거야? 요즘 둘이 너무 붙어 다녀. 지은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수연은 믿지 않았다. 나 봤어. 둘이 손잡고 있는 거. 그 말은 지은을 공포에 빠뜨렸다.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하지? 민지는 수연을 찾아가 말했다. 부탁이야.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왜? 숨기고 싶어. 사회가 용납 안 할 텐데. 수연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 두자. 소문 나면 안 돼.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게 내 선택이야? 그 후 민지는 태준과 가까워졌다. 태준은 지은의 전 남자친구지만 민지에게 관심을 보였다. 민지야, 너 지은이랑 싸웠어.
요즘 혼자 다니네. 민지는 태준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은 친절했다. 지은은 좋은 애지만 때론 자기중심적이지. 민지는 태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은의 태도가 서운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질투했다. 민지야, 태준이랑 뭐해? 민지는 대답했다. 너가 거리 두자고 했잖아. 이 일은 첫 번째 큰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붙잡고 말했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이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압력이 커졌다. 지은은 취업 준비 중이었고 민지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졸업 후에 집으로 와. 회사 소개해줄게.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민지와의 미래를 생각했다. 민지의 부모는 더 강경했다. 민지야,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여자애들처럼. 민지는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의심하는 걸까?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헤어질까 봐에. 지은은 안 돼.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학교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우리 과에 레즈비언 커플 있음. 제이와 엠미. 지은과 민지는 공포에 휩싸였다. 수연에 지들까? 친구들의 시선이 변했다. 지은은 수업 중에 속삭임을 들었다. 저 애들인가 봐.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지? 지은은 결심했다. 우리 공개하자. 숨기는 게 더 힘들어. 하지만 민지는 반대했다. 안 돼. 가족이 알면. 이 의견 차이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지은은 혼자서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의 핸드폰에 익명 메시지가 왔다. 변태야. 학교 그만둬. 민지는 더 심했다. 집으로 편지가 왔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사회가 망해. 민지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물었다. 이게 뭐야? 너 무슨 짓 했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오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너 지은이랑 이상한 관계지?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릴게. 민지는 공포에 질렸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우리 끝내자. 못 버틸 것 같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왜? 우리가 함께라면. 민지는 끊었다.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기숙사 방에서 민지는 짐을 싸고 있었다. 집으로 갈게. 여기 못 있겠어. 지은은 민지를 붙잡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너도 알잖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족 일을 봐야. 이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은 민지를 더 아프게 할까? 그날 밤 지은은 태준에게 연락했다. 태준아, 나 힘들어. 태준은 위로했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좋아해. 돌아와. 지은은 흔들렸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학교로 왔다. 민지야, 짐 챙겨. 집으로 가자. 민지는 순순히 따랐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어머니의 감시 속에 살았다. 교회 모임에 강제로 나가고 남자 소개를 받았다. 한 남자, 현우가 민지에게 관심을 보였다. 민지 씨, 예쁘시네요. 민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지은은 학교에서 홀로 버텼다. 친구들은 피했다. 수연이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내가 소문낸 거 아냐.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 때문이야, 수연은 증거 없잖아 라고 대꾸했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일 없어. 지은은 포기했다. 대신 민지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나 기다릴게. 민지의 답장은 없었다. 민지는 현우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압력 때문이었다. 현우는 착했다. 민지 씨, 나랑 사귈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지은에게, 자신에게. 민지는 밤마다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졸업식이 다가왔다. 지은은 민지를 보지 못했다. 졸업식 당일, 민지가 나타났다. 현우와 함께.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민지는 피했다. 졸업 후, 지은은 회사에 취직했다. 서울의 한 IT 회사, 바쁜 일상 속에 민지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꿈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한편 민지는 현우와 약혼을 준비했다. 어머니는 기뻐했다. 잘했어, 민지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회사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남자친구 있어요? 지은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동료는 소개해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의 사진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약혼식 준비 중에 지은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지야, 행복해. 민지는 답장했다. 아니, 너 없이 안 돼. 이 메시지는 모든 걸 바꿨다. 민지는 현우에게 말했다. 미안해. 헤어지자 현우는 놀랐다. 왜? 민지는 다른 사람이 있어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분노했다. 너 미쳤어. 집에서 나가. 민지는 짐을 챙겨 서울로 왔다. 지은의 집으로. 지은은 문을 열고 민지를 봤다. 민지야, 의 두 사람은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 약해졌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나도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지은의 부모님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지은은 분노했다. 그게 왜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콜드했다. 재회 후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했지만 외로웠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등을 돌렸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너 민지랑 사는 거야? 소문 들었어.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알면 죽으실 거야. 이 지은은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민지의 가족은 더 하어시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둬. 민지는 아빠,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너 더 이상 우리 딸 아냐 라고 선언했다. 사회의 압력은 컸다. 길거리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한 번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속삭였다. 저 애들 레즈잖아. 지은은 참았지만 민지는 울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변화가 올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권리가 없었다. 지은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싸워야 해라는 말이 힘을 주었다. 민지는 조심스러웠다. 공개하면 더 위험해.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유는 업무 부적합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관계 때문이었다. 지은은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상사는 증거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는 나 일할게. 너 쉬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피곤했다. 밤늦게 돌아와 지은을 안았다. 우리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해 지은은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민지는 회복하면서 결심했다. 우리 부모님 설득해보자. 민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 행복해. 이해해줘. 어머니의 답장은 없었다. 지은도 부모님을 찾아갔다. 아빠, 엄마. 나를 받아줘요. 아버지는 생각할 시간 줘 라고 말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전 약혼자 현우가 나타났다. 민지야, 나 아직 기다려. 민지는 거부했다. 미안해. 끝났어. 현우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은과 민지는 변호사를 찾았다. 비용이 들었다. 법정에서 민지는 증언했다. 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판사는 개인사라고 했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 그곳에서 동료들이 지지했다. 힘내. 민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한 댓글, 용감해. 다른 댓글, 역겹다.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나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지은아, 한번 와봐. 지은과 민지는 함께 갔다. 어머니는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너희 행복하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지만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건강해. 작은 변화였다. 두 사람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지만 개인의 고통은 컸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응.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승진했고 민지는 작가로 데뷔했다. 책 제목은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민지는 말했다. 우리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도. 한 토크쇼에서 민지는 비난을 받았다. 동성애는 비정상지라는 말에 민지는 사랑은 정상 비정상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TV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책 때문에 여친구 수연이 연락했다. 민지야, 나 미안해. 그때 소문낸 거 나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수연은 질투했어. 너희 행복한 게 부러웠어. 민지는 용서했다. 과거야. 하지만 이 고백은 지은을 화나게 했다. 수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어. 민지는 용서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이 의견 차이는 작은 싸움을 만들었다. 하지만 화해했다. 우리 강해지자. 가족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민지를 초대했다. 어색한 저녁 식사. 어머니가 민지야, 맛있게 먹어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이 고였다. 감사해요. 민지의 어머니도 연락이 잦아졌다. 책 봤어.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여전했지만 변화의 조짐이었다. 사회도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는 건강 문제가 재발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지은은 곁을 지켰다. 나 있어, 민지는 고마워. 너 없으면 못해. 이 시련은 두 사람의 유대를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프로포즈했다. 민지야,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민지는 등, 반지는 없었지만 약속이었다. 책 투어 중에 민지는 강연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커요. 가족, 친구, 사회.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얻는 것도 많아요. 자유. 진정한 자신의 청중은 박수를 쳤다. 지은은 무대 뒤에서 기다렸다. 잘했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평화로운 밤. 하지만 민지는 물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후회 안 해.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노년을 상상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하지만 사회의 한계는 여전했다. 법이 변하지 않으면 유산, 병원 권리 등 문제가 생길 터에 지은은 계속 싸우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젊은 LGBT 청년들이 연락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마지막으로 민지의 책 끝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그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손실과 어둠, 고통과 기쁨. 그들은 선택했다. 그리고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성별이라면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